반갑습니다. 황소정입니다. 오늘은 사업자의 부동산 투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매장이나 돈이 투자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 내가 꼭 해야 되나? 굳이? 이런 생각하게 돼요. 왜 그럴까요?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모았다고 칠게요. 3억 갖고 부동산 사려고 해보니까 월세가 100만 원 나오네? 예를 들어서요. 근데 내가 이거 갖고 매장 차리면 한 500원 버는데 매장을 하나 열어요. 당연히 임대 매장이죠. 그런 식으로 매장을 계속 늘려요. 돈이 생기면 매장 늘리고 돈이 생기면 매장 늘리고.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현금 흐름이 많아요.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벌어요. 뭐 그 이상 버는 분들도 있고. 그럼 현금이 많으면 또 하나 차리고. 풍족하면 사람이 유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뭐 누구 좀 빌려주기도 하고 어디 좀 투자도 좀 하고 모임도 뭐 좀 갖고 그리고 주위에 늘 사람들이 많고 삶이 행복하죠?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등한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. 요식업 하는 분들 아니면 매장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. 상담 오신 분들 중에.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런 지인들이 좀 있어요. 당연하잖아요. 3억 가지고 100만 원 벌래? 500만 원 벌래? 당연히 500 버는 게 맞죠.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간단히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만나서 알게 됐던 분, 그분이 공장을 하시는데 50억인가 100억인가 뭐 하여간 그런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공장에서 돈 많이 버셨냐고 했더니 공장에서는 유지했고 갖고 있던 공장 부지가 가격이 올라서 그 돈으로 뭐 건물을 사게 된 케이스였어요.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분들 아주 크게 사업이 확장되지 된 경우는 제외하고요. 매장이 많으면 잘 될 때는 현금 흐름이 풍족한데 안 될 때는요 마이너스 나는 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. 500씩 버는 게 10개 있다고 칠게요.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안 되죠. 상위 몇 개 매장 있고 중위권 매장 있고 하위권 매장. 예를 들어서 이상적으로 500씩 번다고 쳐볼게요. 10개라서 5천씩 벌어요. 근데 어떤 계기, 어떤 시기, 어려운 시기가 오면 500씩 벌던 데서 뭐 마이너스 300씩 나요. 그럼 한 번에 마이너스가 뭐 몇 천이 난단 말이에요. 매장 날리는 건요 한 큐에 가요 다. 내실을 다지면서 확장을 해야지 내실을 안 다지면서 확장을 하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내실을 다진다는 게 뭐냐? 사업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고정소득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전 내실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갈 수 있는.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부동산 전 사는 게 당연히 내실 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. 부동산을 사서 예를 들어서 3억 가지고 했는데 100만 원 나와. 사업과 상관없이 생활비가 나오는 상황 정도는 만들어 놓는 거. 내지는 내 매장을 갖고 있는 거. 월세 나가지 않는 정도. 이 매장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는데 앞으로 5년, 10년 문제가 없게 만드는 거. 매장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되진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인데 뭐 닭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돼지 뭐 이런 거에 걸리면 한 번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조금씩 확장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하는 거랑 이거는 그냥 전신으로 위험을 그냥 맞서는 상황? 여름에, 가을에, 겨울옷 미리 사놓으면 그 사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름 옷만 입고 겨울 못 나잖아요. 네. 그쵸? 그거나 같아요. 안전지대를 부동산으로 확보해 놓으면서 가시는 게 시간 지나면 당장은 멍청한 짓 같단 말이에요. 시간 지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사업하신 분들, 오래 하셔서 자산을 일구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보고 우리가 매장 하나 더 하는 거, 부동산 사는 거 했을 때 이게 맞다고 보지만 이게 영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말이 맞아요. 근데 장사가 잘 되면 뭐 월세도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만기가 돼서 나와야 될 수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. 부동산도 물론 마찬가지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지만 얘의 변동성보다는 훨씬 더 적어요. 좋은 매장을 한 경우, 좋은 부동산을 산 경우 똑같이 좋은 거를 선택했다고 치면 부동산의 수익률이 낮은 건 맞아요. 근데 리스크는 얘가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. 안전지대 확보가 분명히 되셔야 그거를 장기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권리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? 그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장사 안 되면 권리금이라는 건 없어요. 그게 손님이랑 비례해요. 장사가 되려서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 권리. 여기 이 정도 장사가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태권도 도장하는 뭐 2층에다가 거기가 도장이 잘 돼요. 그래서 한 달에 500씩 남아. 그럼 권리금 주고 그 도장 인수해가지고 그 정도 소득을 얻겠죠. 얻기 위해서 권리금을 주는 거니까. 근데 도장하는 자리에다가 내가 뭐 식당을 하려고 해.
권리금 주고 거기 안 들어가겠죠. 식당 하려는 사람이. 그쵸. 장사가 돼야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. 영업 권리금이 있고 시설 권리금. 카페를 차려놨어요. 거기 커피 머신이랑 뭐랑 의자랑 이런 거 해놨어요. 근데 장사가 안 돼서 망했어요. 들어갈 때는 자기가 인테리어 뭐 8천 했어요. 근데 손님이 없어서 마이너스 나서 이거 빨리 넘기려고 해요. 그럼 누가 8천 주고 하겠어요? 많이 줘봐요, 2, 3천.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여요. 그러면은 장사 안 되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 권리금 챙기려는 사람도 있겠네요. 아, 그거 많이 성행을 했죠.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. 예전에 이제 장부 조작하기도 하고, 뭐 아는 사람들 뭐 그 가게 보러 올 때만 무료 쿠폰 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. 근데 이제 까보면 마이너스인 경우.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요.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산적인 안전지대를 늘 확보를 해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. 뭐 우리 집 생활비 내지는 내 첫 매장의 월세 정도는 커버가 되는, 그리고 그 다음 매장, 이렇게 장사와 영업과 상관없이 될 수 있는 소득을 만들어 나가면서 확장하는 게 더디지만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되실 겁니다. 아,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. 매장이나 사업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옥에서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거나 내 사무실을 거기서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